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목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미국 증시 흐름 보도록 하죠. 네, 급락 하루 만에 미국 증시가 다시 올라서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132포인트, 0.35%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 장 후반 들어서 상승이 좀 더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 168포인트, 1% 상승하고 있죠. 장중 저가 매수세, 딥바이어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S&P 500 지수도 0.81% 상승 중에 있습니다. 어제 이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습니까? 오늘은 2.62%로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핌지닷컴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 주요 종목군들 한번 흐름 볼까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시죠.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0.68%, 차트상에서는 21선을 좀 지지맞는 모습입니다. 애플은 1% 가까운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이 엔비디아의 상승 어디까지 계속 이어질까요? 1.78% 상승 중에 있습니다. 21일 실적 발표가 있다는 점. 아마존 1.24%. 어제도 봤지만은 미국이 하락했지만 양봉의 흐름이 대부분 시총 상위 종목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메타 2%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라일리 강하죠. 1.63% 상승 중에 있고, 일라일리와 함께 항상 보셔야 할게요. 노보노디스크 2.7%로 이 지금 제약바이오 이 체중 감량 약물 관련해서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계속 좀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 테슬라도 테슬라 어제 하락세가 크진 않았고요. 오늘은 2%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좀 볼 수 있겠고, 자, 준비한 내용 잠깐 보시죠. 여기서 볼게요. 일단 어제 장은 이제 예상치를 이제 뛰어넘은 CPI발 쇼크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장에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 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블룸버그 헤드라인 뉴스도 잠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CPI로 촉발된 급락 이후에 저가 매수세들이 딥바이어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일단 분위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다 보니까, 자,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4.26%로 전일 대비 1%대 1.13% 이제 하락을 보였었죠. 어제는 이제 타이틀이 올 들어와서 가장 최고치를 경신한 10년물 국채금리였는데, 오늘은 좀 주춤한 모습이었고, 당연히 이제 주가가 오르니까, 주가는 이제 오르면은 VIX 변동성 지수도 하락을 하겠죠. 8%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330원대로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ETF 지수는 2% 가까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일단 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낙폭이 나오게 되면 우리 시장도 이런 흐름을 좀 보이지 않습니까? 어제 장에서 우리 시장도 반도체 관련들이 하락 출발했지만, 미국 하락으로 하락 출발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 낙폭을 줄였고, HPSP 같은 종목은 오히려 상승 마감했잖아요. 기세가 좀 강한 종목군들. 조금 이따 국내 증시 한번 또 다뤄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잠깐 볼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어제 하락했다가 오늘은 1%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여전히 추세상으로 아주 강한 모습을 좀 볼 수 있겠죠. 잠깐 미국 시장 추세 한번 그려보자면, 이런 추세가 이제 회순하기 전까지는 끌고 간다. 단기적으로 좀 대가시는 분들은 이 추세를 적용하는 것은 대략 요 정도, 그러니까 14,500 이상에서 공략한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추세선을 좀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뭐 요 위치에서 공략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전략을 구사를 해야겠죠.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준비한 내용 다시 해볼까요? 자,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몇 달 안에 이 몇 달 안에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중앙은행의 2% 목표로 돌아가는 경로와 좀 일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CPI가 3% 미만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내다보고 있고, 비트코인 대단합니다. 5만 1,000달러를 넘어섰다고 그래요. 잠깐 여기서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 이거 봤으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마감까지는. 자, 비트코인 잠깐 볼게요. 네, 비트코인이 5만 1,000달러. 지금 5만 1,758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흐름이죠. 자, 일단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차트상으로는 좀 이렇습니다. 지금 빈미지닷컴 통해서 보고 있는데 조정받고 다시 이제 급등하면서 이 전고점을 뛰어넘는. 자, 매트 말레이 밀러 타백의 그 이제 매트 말레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쭉 좀 보니까요. 지난 이제 어제 이제 급락 이후에 리바운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식시장에 리바운딩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이 사람 보기에는 이 국채 금리는 매우 좀 최고가 수준에 좀 있다. 이런 점은 좀 경계를 좀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오늘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국제금리 일부 좀 하락했지만 여전히 국제금리가 쉽게 크게 밀리고 있지는 않다. 높은 수준에 좀 위치해 있다. 뭐 이런 점도 좀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나스닥 지수 봤지만 계속 우상향 추세 있지 않습니까? 우상향 추세 있을 때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우상향 기조, 이 관성이 있기 때문에 관성의 힘 때문에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 회복되고 오히려 낙폭이 있게 되면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공략에 이 참여를 못했던 저가 매수가 이때다 싶어서 이제 들어오면서 오버슈팅이 한 번 정도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 일시적 급락은 저가 매수의 유입을 좀 불러일으키고요. 하락 추세에서는 개발하기 나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빠져버리죠.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갭 상승이 나와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유입된다면 바닥을 치겠지만 일시적인 어떤 돌발성 호재로 갭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다시 빠지는 경우가 있죠. 추세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달라진다. 뭐 이런 점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수치는 지금 뭐 제가 바꿔놓지는 않았는데 다시 한번 여기 야후파이낸스닷컴에서 뭐 간략하게 보자면 일단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9% 오르고 있고요. 반도체 ETF 2% 오르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제금리 4.26%, 국제유가는 배럴당 76.49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는 104.6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물 ETF 63.86달러를 기록을 해주고 있네요. 어제 우리 시장은 이제 이미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어제 우리 시장은 이미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양봉 흐름이 좀 나왔다는 점 참고로 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S&P 500 맵을 보시죠. S&P 맵을 보겠습니다. 맵을 한번 보시죠. 여기서 보게 되면 어제는 뭐 다 빨개졌죠.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애플만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특히 엔비디아, 미국의 주도주는 엔비디아라는 거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3위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말해준다 보시면 되고 오늘 AMD, 인텔, 퀄컴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도 오늘 좀 일부 종목군들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AI가 주도를 하고 있다는 점 잘 아실 거라 보고 있고요. 자,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뭐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이들 종목 외에도 우버가 무려 13%나 급등을 했습니다. 네, 우버의 급등세는 자사주 매입, 회사 최초로 이제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죠. 이 주주 이익 환원을 보여주면서 13%나 급등을 좀 했고요. 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AMAT 최근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3% 상승세, 램리서치 KLA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죠. 뭐 이들 종목도 조금 뒤에 한번 기사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지역은행주 하락했죠. 오늘 뭐 일부 종목군들 좀 반등을 좀 보여줬고요. 자, 메타가 2%대, 넷플릭스가 3%, 4% 가까운 급등세가 보였죠. 자, 테슬라도 반등이 좀 이어졌습니다.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인가요? 자,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는 일라이 릴리 요거 하나만 좀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뭐 산업재 뭐 종목군들 특이사항 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잠깐 보게 되면 오늘장 이제 그 크게 오른 종목군들이 이제 몇 종목군들이 좀 있죠. 뭐 리프트란 이 차량 공유 회사가 예상보다 이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30% 넘게 급등을 좀 했고 에어비앤비도 실적은 좀 좋았는데 이번 분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번 분기가 지난 분기만큼 뭐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 1%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신고가를 경신한, 그러니까 S&P 500에서 신고가를 최근에 좀 경신한 종목군들, 그중에 이제 16개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 물론 이제 엔비디아에 계속 신고가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신고가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마스터카드, 그 다음에 이제 프라그레시브, 일라일리 잘 아시죠? 우버도 신고가입니다. 자, 램 리서치도 신고가예요. 뭐 어디 볼까요? 우버, 램 리서치, 램 리서치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인데 대단합니다. 자, 이런 흐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사상 최고가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우버는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만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로 대단하네요. 우버는 뭐 작년 5월달 이후에 쭉 지금 참 부럽습니다. 미국 증시는 그냥 쭉 이런 흐름 우상향을 타게 되면 추세당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자, 미국 주식, 국내 주식 이 중장기로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은 계속 연구해서 발굴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어제 한번 다뤘었죠. 이것도 이제 실적이 크게 좋게 나오면서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상 최고가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 리스트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우버 주주익 환원 차원에서 회사 설립 이후에 7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죠. 주가는 13%. 자, 이렇습니다. 회사의 뭐 강력한 재무 모멘텀에 대한 신뢰 표시로 지속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식 수를 좀 줄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최근 이제 이런 밸류 프로그램에 2월 안에 발표될 뭐 밸류 프로그램에 계속 자사주 매입 소각하겠다 이런 의지를 발표하는 기업들이 나온다면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부 기업 정도, 뭐 삼성이나 이제 현대 요거 외에 이 자사주 매입부 소각하는 게 쉽지가 않죠. 이 자사주 자체도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국의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최근 2달 만에 최고치인 6.87%에 이르렀다는 소식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소식도 한번 보시죠. 지금 일본의 이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최근에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도쿄 일렉트론, 어드벤티스트, 디스코, 이들 종목군들 반도체 관련주로 이제 어드벤티스트나 디스코, 도쿄 일렉트론 뭐 이런 건 잘 좀 알아두셔야겠죠. 왜 그러냐?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 중국의 반도체 수출 막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문제가 좀 안 될 것 같은 레거시 반도체 장비의 구매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뭐 일본의 대표적인 뭐 도쿄 일렉트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본 매출이 이게 중국 매출이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거의 뭐 매출 절반이 이제 중국 매출이다. 캐논도 올해 중국 매출이 한 40% 정도 차지할 것이다. 디스코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40% 차지할 것이다. 상당히 크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일본 주식도 우리가 직접 거래할 수 있죠. 일본 주식도 잠깐 도쿄 일렉트론 한번 볼까요? 도쿄 일렉트론 같은 거 보시죠. 지금 이런 흐름입니다. 도쿄 일렉트론 뭐 엄청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드벤티스트라고 있죠. 어드벤티스트. 자, 이들 종목들이 이렇게 지금 뭐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거론되는 종목군들, 도쿄 일렉트론, 어드벤티스트, 디스코, 뭐 캐논, 뭐 이런 종목군들 추세 한번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그거잖아요. 지금 엔비디아의 주도하에 AI 반도체.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7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300조 원 어떤 반도체, 자체 반도체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펀딩 받으러 뭐 UAE도 가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슈가 SK 하이닉스 최근에 좀 주가 올렸고 전 세계 핵심 반도체. 그러면서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미중 간의 긴장 고조로 인해서 레거시 반도체 장비 구입이 크게 들면서 일본 반도체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고 아울러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중국 매출이 많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런 종목군들도 미리미리 잘 좀 파악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보시죠. 일단 이제 국내 증시는 어제 미국이 이제 기침 한번 하니까 우리는 이제 감기 몸살로 알아두었다가 얼른 이제 감기약을 먹고 기운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전약 후 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은 외국인들은 꾸준한 순매수, 반면에 이제 기관은 차익 매물 나오면서 개인이 받았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 그리고 이제 최근 4거래일 만에 프로그램 비차익 위주의 순매도가 있었다는 점. 자, 코스피 차트 보시죠. 낮게 출발해서 양봉 흐름이 나왔죠. 코스닥은 하락 출발해서 쭉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코스닥이 어제 상대로 상당히 좀 강했죠. 뒷심이 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직전 고점과는 좀 이격이 좀 있습니다만은 어제 장에서 낙폭 과대주들 좀 그동안 좀 못난이 역할을 했던 낙폭 과대 섹터들이 올라왔거든요. 그 순환매 쪽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종목군들 순환매가 상당 부분 또 이어졌다는 점도 감안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주요 뭐 종목군들 흐름 보게 되면 저 PBR 같은 경우는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왔죠. 좀 약했죠. 왜냐면 밸류 프로그램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선주로 좀 강세를 좀 보였다는 거예요. 현대차 우선주, 현대차 EUB 이런 종목군들. 보통주보다 우선주 쪽이 이제 좀 흐름이 나왔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선주까지 좀 강하게 나오게 되면 거의 좀 다다른 거다. 이렇게 좀 파악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CXL 관련주, CXL 관련 섹터인 뭐 네오셈, 오킨스전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쪽으로도 이제 순환매가 좀 돈 거죠.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인 뭐 제주 반도체랄지 어부 반도체, 가온칩스 이런 종목군들 움직임이 좀 나왔고요. 아울러서 뭐 LIG 넥스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에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메이가 먼저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낙폭과대로 좀 순환매가 들어왔단 말이죠. 뭐 엔터주 같은 경우에 하이브나 JYP 엔터 매수가 좀 들어왔고,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 크래프톤 호실적 이후에 뭐 NC소프트, 위메이 같은 게 올랐고, 웹툰 관련주도 어제 좀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저 PBR, 그 다음에 AI 반도체 관련 테마 외에도 이런 이제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의 순환매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다. 이걸 좀 감안하셔야 할 것 같고. 자, 올해 대역급이라고 할 수 있는 APR 공모청약으로 뭐 중소형 화장품 관련주들도 일부 좀 상승하는 종목이 나왔다. 오늘까지죠. 공모청약은. 자, 특징주 쭉 보시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EU 조건부 합병 승인에도 약세를 좀 보였다는 점. 네. 방산대장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7개월 만에 차상 최고가. 왜 최고가냐? 2월 말에 이런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 좀 유입됐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고요. 쭉 좀 보시죠. 이마트가 사상 첫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크래프톤 52주 신고가. 온 디바이스의 제주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다는 점. 쭉 볼 수 있겠죠. 자, 어제장 외국인은 계속 SK 하이닉스를 꾸준하게 순매수를 보이고 있죠.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순매수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반도체와 자동차. 그 다음 기관은 삼성전자, 셀트리온입니다. 연기금은 어제장에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뭐 이런 종목들, 크래프톤 뭐 이런 종목들이 끼어 있고 하이브도 연기금이 좀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HPSP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 중 하나죠. 그다음에 엔캠 또 이들 종목은 좀 오르면서 5월 MSCI 리뷰 뭐 반기 리뷰에 좀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저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주가가 좀 이들 종목군들 그다음에 팹리스 업체 그다음에 뭐 CXL 뭐 이런 관련주들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자 기간은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바이오 그다음에 칩셋미디어, STI 등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 3호 순매수 종목군들은 리노공업,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아프리카 TV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전체적인 흐름은 큰 흐름을 일단 1월 하순 이후에 저 PBR 대형주가 쫙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설 연휴 전후부터 다시 AI 반도체가 다시 강세를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어제장 같은 경우는 순환매로 좀 다른 쪽도 움직임이 좀 나왔고 자 장마감 공시 및 시간의 단가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래소에서는 거래량이 적죠. 이런 거 뭐 무시하겠습니다. 뭐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그렇게 썩 눈에 띄는 종목은 보이지 않네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렌시스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고 거의 뭐 개별 종목군들이죠. 개별 종목의 어떤 순환매 정도로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정은 이제 아프리카 TV 실적 발표가 있네요. 카카오도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되겠죠.
최근 주가 강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실적 발표가 내일 새벽에 예정돼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경제 지표로서는 1월 수매 판매가 있다. 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시각 현재 다시 한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주가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2.24% 기록하고 있고 테슬라 2.42%.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최근 낙폭이 컸는데 오늘 좀 오르면서 힘을 좀 얻어 갔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고맙습니다.